네, 카카오톡 몇 가지 기능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가는 방법이 생겼는데요. 카카오톡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게 전체 설정이 있죠. 전체 설정을 들어가셔서 여기에 실험실을 누릅니다. 그럼 실험실에 보면 어떤 분들은, 저는 지금 실험실 이용하기가 켜져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실험실 이용하기가 꺼져 있어요. 이걸 이렇게 켜셔야 됩니다. 켜시면 밑에 보면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가 있죠. 이게 켜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저를 성가시게 하는 무슨 단톡방이 하나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함께 모바일 미술 이런 단톡방인데 여기를 조용히 나가고 싶어요. 그동안에는 나가면은 누가 나갔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걸 짝대기 3개를 누르시고 왼쪽 밑에 보면 이게 나가기가 있죠. 나가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뭐가 생겼냐면 한가운데 보면 조용히 나가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클릭하고 나가기를 하시면 조용히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나갔다 이런 표시가 없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단톡방은 좀 조심해서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려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러 단톡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좀 이 단톡방은 글을 올리거나 이럴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단톡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백강포럼이라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이 있는데 여기 단톡방에, 백강포럼 단톡방에 제가 뭔가를 이렇게 올릴 때, 대한민국 단톡방 157명이 있죠. 밑에 보시면 대화에 주의가 필요한 방입니다, 이렇게 제일 밑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자물쇠 같은 게 있죠. 자물쇠를 눌러야 여기다가 제가 뭔가 글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단톡방의 오른쪽 상단에 줄 3개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여기 쭉 내려가시면 오른쪽 밑에 보면 또 설정이 있죠.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현재 채팅방 입력 잠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대부분 꺼져 있는데요. 이걸 만약에 켜시면은 아까 저처럼 이 단톡방에 뭔가 글이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때 주의하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일 밑에 보면 사람 모양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채팅이고, 한가운데 있는 걸 이걸 누르면 오픈 채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픈 채팅과 채팅은 좀 다릅니다. 오픈 채팅을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구분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우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팅방에 가셔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몇 개를 이렇게 상단에 5가지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메시지가 들어와도 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대부분 보면 이제 상단에 고정을 안 하면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일 경우에는 상단에 고정하고 싶으면 여기 가서 이렇게 제가 꾹 누르면요. 그러면, 꾹 누르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쓸면 오른쪽에 핀이 있죠. 이걸 끄면 꺼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시 켜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단톡방을 가가지고 여기에 제가 단톡방을 가서 여기에 단톡방을 제가 여기 들어가서 여기 있죠. 여기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쓸면 다시 상단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삼성폰일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손가락을 쓰는 게 아니고
손가락으로 그 단톡방을 꾹 눌러주면 됩니다. 눌러주면 이렇게 꾹 눌러주면 제가 한 것처럼 꾹 눌러주면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글자로 상단 고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가지 상단 고정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고정을 했는데 그 고정을 풀고 싶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베트남 산행을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보낼 때는 왼쪽 밑에 보면 플러스 누르면 앨범이 있죠. 앨범에 누르십시오. 그리고 나면 제일 밑에 보면 전체 오른쪽 제일 오른쪽 가면 점이 3개 있습니다. 점을 3개 누르시면 여기에 사진 동영상에 대해서 화질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화질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사진이 깨져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사진 밑에 원본을 누르시고 사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동영상은 일반 화질로 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사진을 보낼 때는 꼭 원본을 보내시는 걸로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일 오른쪽 제일 밑에 좌측에 보면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나와의 채팅이 있습니다. 나와의 채팅을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 여전히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에 화면을 터치하면 키보드가 나옵니다. 키보드가 나오는데 여기 밑에 보면 마이크가 있죠. 저는 아이폰이기 때문에 오른쪽 제일 밑에 있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마이크가 한가운데 있을 겁니다. 한가운데 마이크를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카카오톡 사용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카카오톡을 좀 더 잘 쓰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가셔서 카카오톡 사용하는 법이라고 치면 거기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그 사진을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사용해 보니까 구글에서 구글 포토라는 게 가장 저에게는 유용했습니다. 제가 이 구글 포토를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글 포토에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저희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백업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백업 중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밑에 가면 구글 포토 설정이 있죠. 포토 설정에 제일 위에 보면 백업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백업을 중단하시려면 여러분들 이걸 끄면 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구글 포토에 백업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 난 다음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월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날짜를 정해가지고 먼저 갤러리에 가셔가지고 갤러리에 사진을 정리를 먼저 하는 겁니다. 비슷한 사진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비슷한 사진이 2장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한 장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갤러리에 사진을 정리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정리가 다 됐으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날을 정해서 구글 포토를 사용합니다. 구글 포토에 가시면 구글 포토의 백업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켜주시면 됩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백업을 할 때 원본을 할 거냐 뭘 할 거냐 물어보는데 저는 원본을 백업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업 시점은 여기 밑에 보면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여 백업할 거냐 이렇게 동영상도 백업할 거냐 물어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끄시면 어떻게 되냐면 집이나 이렇게 와이파이가 잘 되는 데서만 백업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될 수 있으면 모바일 데이터를 쓰지 말고 와이파이가 잘 되는 데서 백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구글 포토는요
15GB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15GB가 넘어가면 돈을 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지금 15GB를 넘어서 26.29G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이 구글 포토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글에 유료로 돈을 냅니다. 돈이 얼마냐면 100GB까지 사용하는데 월 2,400원입니다. 저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2,400원을 투자해서 구글에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업을 하면 어떻게 되냐? 백업을 하면 여기에 보면 자, 사진을 누르면 여러분들 백업한 사진들이 여기에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오른쪽에 보면 라이브러리가 있죠. 이게 뭐냐면 앨범입니다. 앨범을 누르셔서 자, 플러스라고 하면 새 앨범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삼성폰인 경우에는 앨범 만들기라는 표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제목을 추가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테스트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보면 사진 선택이 있죠. 사진 선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누르면 오늘 찍은 사진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고 낮장을 이렇게 누르면 낮장의 사진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낮장의 사진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를 누르면 어떻게 되시냐? 사진 석 장으로 지금 앨범이 테스트라는 제목의 앨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빠져나오시면 자, 테스트라는 앨범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제 사진이 나온 거를 누르시면 여기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점이 3개 있고요. 여기에 앨범 표지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누르시면 앨범의 사진 석 장에 있는 앨범의 표지에 이렇게 저의 얼굴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베트남 나짱과 달랏을 여행했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린 사진을 모아서 368장의 앨범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진들이 제가 올린 사진들이 이게 다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필요 없는 사진은 지웠지만 저한테 필요한 사진은 웬만한 사진은 다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앨범을 한번 만드시고 난 다음에 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여기에 누르셔서 사진 추가를 해서 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클릭이 되어 있는 거는 이미 추가가 된 거고요. 클릭이 되지 않은 거는 추가가 안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만드시고 나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68장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368장을 공유해 가지고 앨범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대상 누르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앨범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저 갤러리에 사진을 백업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면 아까 구글 포토 오른쪽 상단에 눌러서 여기에 구글 포토 설정에 백업을 켜시면 자 사진이 올라갑니다. 그럼 다 올라가고 나면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다 사진이 올라갔다고 하면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앨범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보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이렇게 구글 포토에 사진이 올라가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에 가서 갤러리에 있는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지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 한번 지워볼까요? 지웠어요. 지웠지만 이 사진은 스마트폰 갤러리에서는 지워졌지만 구글 포토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스마트폰의 용량은 최소화시키되 구글 포토에 그게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요즘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챗GPT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챗GPT 사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챗GPT에 직접 들어가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구글 크롬에 들어가셔서 크롬 있죠. 크롬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제일 위에 상단에
영어로 chat chat.openai.com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가입하라고 나옵니다. 사인업 하면 가입하라는 거고요. 로그인 하면 가입했기 때문에 로그인 하라는 뜻입니다. 가입을 하실 때, 사인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삼성폰을 갖고 계시면 Gmail, 구글 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메일로 가입하시면 편리합니다. 가입이 되고 나면 제일 밑에 보면 샌드 메시지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마이크를 사용해 가지고 자 한글로 바꾼 다음에 한글로 웬만한 건 여러분들 이 챗GPT를 사용하셔도 여러분들 원하는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해 보세요. 학습과 지식 확장을 해라. 두 번째, 비판적 사고와 분별력을 가져라. 제가 세 가지를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험과 자기 성찰을 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챗GPT는 생성형이기 때문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해오시던 검색이 아닙니다. 검색이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그 인공지능 비서를 하나 내가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그래서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은 무엇을 잘하냐면 요약을 잘해주고요. 그 다음에 번역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알려달라 이렇게 하면 알려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알려달라, 다섯 가지 알려달라.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책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챗GPT로 직접 가지 않고 카카오톡에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카카오톡에 여기 제일 상단에 가면 돋보기가 있고 여기에 영어로 ASKUP이라고 치면은 여기에 채팅방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채팅방 말고 상단에 보면 채널이라고 있죠. 채널을 누르시면 여기 채널이 나오는데 친구 116만 명, 116만 명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자 오른쪽에 저는 여기에 지금 채널을 추가했기 때문에 노란 표시가 없지만 여러분들은 노란 표시가 있을 겁니다. 그걸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챗봇에게 메시지 보내라고 나오죠. 여기 아까 제가 하던 대로 이런 식으로 보내면 조금 기다리면 여러분들에게 답이 옵니다. 근데 아까 오픈 AI에서 사용하는 것과 꼭 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S급에서 사용하는 것도 챗GPT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금 다르네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첫째는 지식을 습득하고 두 번째는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자기 성장을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S급에서는 이제 그림도 그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인공지능 그림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린 것과는 좀 다릅니다. 뭔가 조금 이렇게 가공했다는 느낌이 좀 드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예, 좋아. 자, 이렇게 그림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빙이라는 게 있어요. 빙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구글과
네이버로 검색을 했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빙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왜 유명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그 오픈 AI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빙으로 들어가시면 이 빙 자체가 챗GP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가운데 밑에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닷컴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좀 더 유용한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 대화 스타일 스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보다 창의적인, 두 번째는 보다 균형 있는, 세 번째는 보다 정밀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빙은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뭔가를 하시면 이 소리를 여기서 들려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일본 오사카 3일 여행을 가려는데 추천해 주세요. 자, 응답 중지가 나오면 계속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력적인 장소를 이렇게 일본의 두 번째 큰 도시로 역사와 문화 이렇게 쭉 나오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제가 3일 여행을 간다고 했기 때문에 셋째 날까지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이렇게 스피드가 조금 느리긴 한데 뭐 일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날하고 계속 나오죠. 여기에 만약에 응답 중지를 누르시면 지금까지 응답한 내용을 이렇게 여기서 스톱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둘째 날에는 어디를 가라 이렇게 나오고 이제 셋째 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빙이 좋은 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밑에 자세한 정보에서 블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해줍니다. 자, 여기 이제 즐거운 여행 잘하고 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응답 중지를 누르고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일본어로 일본어라고 치시면 방금 챗GPT가 여러분들께 보여줬던 내용을 일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건 아까 그 카카오톡에 여기 지금 위의 내용을 일본어로 부탁해. 지금 대화형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이 인공지능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자, 이렇게 일본어가 나옵니다. 오사카 3일 여행한 내용을 일본어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복사한 내용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응답 중지를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빙에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앱이 없고요. 저처럼 이렇게 image create from Bing이라는 웹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여기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작성자가 달리라고 나와 있죠.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설명해 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가입 및 만들기를 누르시면 저는 여기에 비밀번호를 중간에 제가 하다가 다시 로그인이 빠져나왔으니까 자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런던에서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멋진 신사를 그려줘 이렇게 했어요. 만드는 중이라고 나오죠. 이건 앱이 아닙니다. 이미지 크리에이트 from Bing이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나오는 중에 나는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오른쪽 두 번째 거를 이렇게 누르면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 점이 3가지가 있는데 점 3가지를 누른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시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다운로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열기 누르면 여기에 방금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미지 저장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갤러리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글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화면에 나오는 바드라는 건데요. 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시 여기 프롬프트를 입력하라고 돼 있죠. 여기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구글에서 제가 보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금방 나왔죠. 여기에 서론, 생각을 키우는 방법, 생각의 힘을 키우는 실전 훈련, 결론 이렇게 나오죠. 오른쪽 상단에 보면 뭐가 있냐면 다른 답안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바드가 좋은 게 뭐냐면 한 가지만 답을 주지 않고 답안 2, 답안 3 이렇게 3가지 옵션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자, 챗GPT 생성형 인공지능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시는 방법은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몇 가지를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검색이 아니기 때문에 나온 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답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챗GPT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 올려놓은